국내에 전하던 화약 제조법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것이어서 군의감에서 책으로 편찬해낸 것이다. 당시 묘제는 경국대전에서 신분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봉 김씨 가문이 양반 못지않은 묘제의 선산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역관으로서의 김진암과 김경문의 공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조선시대 중국 사행이나 일본 통신사들이 외국을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통편이 어려웠다는 얘기고 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관들이야말로 이 변화하는 세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많은 신문물들이 바로 이 역관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서구의 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역관들은 이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도 먼저 깨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이 역관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중인이란 신분의 모순을 깨치고 철폐하려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 뭔가 명첩은 모금할 서울대 한용우 교수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복사본 책.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상원 과방을 복사해온 이 자료는 국내엔 없는 것이다. 이 책엔 소중한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 후기 중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분 상승운동인 통청운동에 대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가서 이 제도가 무너지면서 기술관원들이 문과에 합격을 해도 청현직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인들의 그 불만이 이제 고조되고 원래 법전 규정대로 청현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달라 하는 운동이 통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관인 중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문과 합격자와 같은 벼슬길을 열어달란 내용의 통청운동. 증인들은 이런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소문을 만든다. 이 운동엔 통례원을 비롯한 11개 중인관청에서 1670명의 중인이 참여하고 230명의 자금을 모았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이들이 역관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역관들의 지위가 상당히 그 상승적인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대청 무역에 참여해서 부를 모은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역관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사족과 같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자기들의 그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자각의식도 성장하고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집단적으로 벌이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이 통청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인들의 축적된 문화적, 경제적 역량은 개화 8개까지 이어진다. 중국의 카메라를 가져와서 사진을 이걸 찍어주어서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경석. 그도 역관이다. 1846년 역과에 합격한 오경석은 23세 되던 1853년 역관으로 북경에 가 1년간 머문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에 패배하고 밀려드는 열강의 위협 속에서 한창 각축전을 벌일 무렵, 이때 오경석은 동아시아에 대변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음을 앞서 깨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이 오경석으로 하여금 개화 사상을 갖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오경석이 중국을 오가며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고서점가인 북경의 유리창. 대를 이은 역관 집안으로 부유했던 오경석은 이곳에서 많은 과학서적을 구입해온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수기 제조법과 같은 책은 필사해오기까지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위창문고.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기증한 것으로 오경석이 직접 북경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도 함께 있다. 서양과학의 해설서인 박물신편.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병기 기술을 해설한 책인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리서인 영환지략 등이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이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오경석은 그동안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북경에서 청나라의 정책가들을 만나 프랑스 함대를 물리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남긴다. 그 기록이 바로 양요일기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원군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데 실질적인 주요 정보가 된다. 그러나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병인양요 때와 달리 오경석은 대원군에게 적극적으로 개항할 것을 건의한다.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자주적 개항을 해서 서양 문물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개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 동양함대가 미국 대통령 국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개항하는 것이 특히 대원군 같은 자주적이고 완강한 강력한 집권자가 있을 때 개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대원군에게 당신이 집권했을 때 개항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추진하는 대원군에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경석의 자주적 외교 사상의 핵심은 조선이 부강한 근대국가가 되지 않으면 서양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주적 대개혁을 하려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서양의 선진 문물과 중국에서 간행된 신서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유대치에게 이를 읽게 해서 유대치의 개화 사상 형성을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인들은 정치 담당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북촌에 사는 김옥균, 김윤식, 김홍집, 서광범, 박영교, 박영효 등 영민한 청년 자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개화 사상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잘하면 혁신 개화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방안을 자기 친구인 유대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경석이 중국의 뛰어난 문우들과 주고받은 수십 장의 편지들이다. 오경석은 23세 때인 제1차 북경행 때 많은 청나라의 젊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들과 평생 교류하며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